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저희는 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지요. 그런데 이춘재가 살인 외에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횟수가 무려 30건에 이른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이 충격적인 자백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춘재는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미제로 남아있는 9건의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5건의 살인 사건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최소 30건에 이른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춘재의 자백대로라면 화성 1차 살인 사건 전부터 구속될 때까지 8년간 최소 45건으로 2달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춘재는 경찰의 1차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수사관과 프로파일러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추궁하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듣기만 하다 지난주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자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어쩔 수 없겠다며 언젠가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 당시 버스 안내양에 이어 성폭행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최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춘재의 자백을 바탕으로 추가 성폭행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춘재가 자백한 추가 범죄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온 나라는 지난 28년 동안 10차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고 보니 이 살인마는 심지어 화성 살인 사건 외에 5차례의 추가 살인도 내가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살인마보다 더한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김태영 기자가 새로 밝혀진 살인 사건 전해드립니다. 이춘재의 처가로 가는 도로 옆 굴다리입니다. 1992년 4월. 당시 공사 작업자가 땅속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알몸 상태인데다 양손이 스타킹으로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뒤로 묶였고 반지 하나, 나체, 그 정도예요. 그러나 시신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 전인 1991년 1월, 택지 조성이 한창이던 곳입니다. 이춘재가 살던 원룸에서 차로 3분 거리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당시 이곳 공사장 콘크리트 배수관에선 17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역시 속옷으로 재갈을 물렸고 양손은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두 사건은 이춘재가 연쇄 범행을 이어갈 당시 청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충북경찰로부터 두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아 이춘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수법과 비슷한 데다 이춘재가 결혼 후 청주로 이사온 1993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춘재는 처제 살인 말고도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이춘재가 3건의 살인 사건을 추가로 자백하면서 1988년과 89년에 잇따라 발생한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으로 몸을 묶어두는 등 동일한 수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앞서 보신 자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이춘재는 1986년 군에서 제대한 이후 무려 8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화성,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낸 수원, 결혼 후 자리 잡은 충북 청주에서 쉼없이 범행을 저지른 게 됩니다. 역대 최장기 살인마로 꼽힙니다. 정현우 기자가 이춘재의 범행을 분석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 기간은 8년에 이릅니다. 1986년 1월 군에서 제대한 뒤부터 1994년 1월 구속되기까지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충북 청주시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성이 출생지라면 수원에선 고등학교를 다녔고
청주는 결혼 뒤 정착했던 곳입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2년 3개월, 강호순이 3년 동안 서울 서남부와 경기 남부에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범행 기간도 길고 범행 장소의 범위도 넓습니다. 또 이춘재는 처제를 포함한 15건의 살인사건, 30건이 넘는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가장 낮은 형량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이춘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강력범죄를 일으킨 흉악범으로 기록됩니다.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수법, 지능 또는 교활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내 범죄에서는 가장 극악스러운 모습이 발현됐다. 다만 이춘재의 자백을 바탕으로 여죄를 확인하는 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남아있는 수사 자료가 거의 없는 사건도 있는 데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춘재는 전 국민을 경악해 한 이런 내용의 자백을 경찰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앞에서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에 범행 장소에 약도까지 직접 그려가며 진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영화에서 범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곳을 직접 약도까지 그려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안 가고 있어. 그가 수진이 오다고 발다리를 묶었던 정테이프가 다 있었겠. 영화가 아닌 현실 속 연쇄살인 용의자인 이춘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프로파일러 앞에서 진술서에 범행 장소를 그리며 당시 범행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의 동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대할지가 둘이서 울었었으면 아마 보고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특별한 동ting이 없었으니까. 이춘재는 자백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방 근처에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단련한 것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자백 이후 이상 행동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이춘재 이감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교정당국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올 경우 절차에 따라 이춘재의 이감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춘재의 충격적인 자백을 취재하고 온 정책사회부 최석구 차장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재가 입을 열면서 또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요? 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춘재가 경찰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부인한 게 아니라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한 겁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탐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 현장 증거물에서 수거된 이춘재의 DNA 검사 결과와 청주 추가 범행 정황까지 들이미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봅시다. 이춘재의 범행이 총 45건에 이른다면 경찰이 이춘재를 44번 놓쳤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잘 숨은 건가요? 아니면 못 잡은 건가요? 네, 이춘재가 신출 규모를 했다기보다는 경찰이 못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요.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청주 살인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 스타킹을 비롯해서 피해자들의 소지품으로 양손을 묶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당시 사건들의 연관성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을 때도 범행 수법은 닮아 있었는데요. 담당 형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필요하시면 와서 서류 연락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구속돼 있잖아. 조사를 해야 되잖아. 면접. 하지만 공조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공소시효를 넘기게 됩니다. 참 이 정도 되니까요. 오히려 잡힌 한 건이 궁금해집니다. 이춘재가 잡힌 처제 살인 사건은 그러면 다른 살인 사건하고는 뭐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차이가 있었죠. 처제 살인 사건 때는요. 이춘재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가출하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제 살인을 암시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범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 피해자들은 이춘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목격자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몽타주가 제공이 됐다고 할지라도 용의자는 이춘재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나 강호순과 비교하면 또 다른 점이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용어는요, 3곳 이상의 장소에서 3명 이상을 살해하고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 때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유영철과 강호순, 이춘재가 대표적 연쇄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범행 기간과 패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화성살인범은 죽거나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유영철은요,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제까지 15명을 살해한 이춘재는 8년이란 아주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자백은 했어요.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춘재의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찰이 이춘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14건의 미제 살인 사건은 물론이고요. 30건이 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말대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성폭행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이춘재의 성도착증 가능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번엔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낼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군요. 네, 지금까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